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시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지님께서는 이 시두는 천자국이라야 들어오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두는 그 당시의 대제국인 천자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예전의 제국을 문 닫고 새로운 제국의 문을 여는 제국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미, 중미 얘기를 할 때는 마야, 잉카, 그리고 아즈텍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거든요. 자, 여기 멕시코 있는데 여기가 아즈텍이고요. 멕시코 밑에 있는 데가 마야고요. 여기 이제 남미 이쪽을 쭉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잉카입니다. 자, 중남미 아즈텍 제국의 멸망. 지금의 멕시코 시티가 있는 그 아즈텍에 그 대제국이 있었거든요. 자, 아즈텍 엠파이어라고 적혀 있죠. 제국입니다. 근데 당시 스페인의 꼬르테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군인 600명을 데리고서, 이거 놀라운 일이죠. 군인 600명을 데리고서 아즈텍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전쟁 때는 당연히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즈텍의 군사가 지금 코르테즈의 군사보다 30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패를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두 번째 침략을 하는데,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는 전쟁은 고사하고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스페인의 그 군사한테 있었던 그 시두가 아즈텍 국민들한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미 그들이 갔을 때는 그냥 시체를 밟고 가는 수준으로 완전히 전멸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간계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16세기 에스파냐 군대에서 옮겨온 천연두로 인해서 1518년부터 1531년까지 아즈텍 원주민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해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선 좋게 표현해서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스페인 군인들은 시두를 알아서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즈텍의 그 백성들은 한 번도 시두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몸에 면역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치사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면 베리올라 헤모레지카, 거의 치사율 100%에 가까운 그 무서운 시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극악한 경우에 그 수가 발생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90%의 원주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즈텍 제국은 외계인에 의해서 붕괴된 게 아니고 이거는 스페인이 가져왔던 시두에 의해서, 마마 두창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 잉카 제국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스페인 장군 피사로가 전쟁을 이제 하러 들어갔었는데 뭐 들어가는 족족 뭐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은 벌써 그냥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잉카 왕과 잉카 계승자들도 다 사망하고 장군들도 사망하고 시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미, 남미를 봤습니다. 이제 북미, 미국 인디언의 몰살. 이미 1620년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시두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즈텍과 잉카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랐든지 시두 묻은 담요를 인디언들한테 일부러 배포를 하죠. 생화학 전쟁인 거죠. 네. 그래서 인디언들을 다 몰살시키고, 자, 면역력이 없었던 미국 내 토착민 인디언들은 거의 다 멸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단지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죽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거기 있는 노동력을 뺏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두로 사람이, 인디언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있는 미국의 흑백의 문제도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시도신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시도신장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 이 책이 폭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원래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로마의 영광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그걸 팍스 로마나인데 좀 약간 웃기게 폭스는 smallpox. 그거는 이제 천연두, 두창, 시두거든요. 시두에 의한 미국의 영광이다 해서 여기 보면은 이 군사들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면 The Great Smallpox Epidemic of 1775년에서 1780 이게 몇 년이냐? 82년까지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전쟁을 할 때 이 전쟁 뒤에 시두신장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두라고는 이 시두신명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다라는 것을 이 책 표지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유행 그리고 그 이후. 자, 그런데 그 시두가요, smallpox is dead. 서양 의학의 그 백신 사업에 의해서 그 무서운 시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의학은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해를 끼치는 미생물 병원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한 듯 했습니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이제는 전염병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만성질환만 남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이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980년, 9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 플래닝, 대유행을 대비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됐습니다. 자, 과학과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기세로 전염병이 인간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것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래서 보면 이 인구표인데요. 인구가 이렇게 쭉 해서 늘었는데 인구가 올라가다가 여기 정체가 됐던 시기가 500년 이때입니다. 이때 뭐가 발생했습니까? 로마가 뭘로 망했었죠? 시두로 망했었죠. 전 세계에 시두가 돌면서 인구가 증가가 막혔었죠. 그러다가 다시 온난화가 오면서 인구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시기가 있죠. 이 시기가 언젠가요? 아까 알아봤던 패스트죠. 패스트가 돌았을 때. 그러면 인구가 쭉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의 여파가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는 거와 비례해서 자, 1년에 25억이 인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24시간이면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에어플레인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리고 지구촌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하루도 그칠 새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례에서도 알아봤듯이 전쟁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기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염병은 문명의 전환의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문명이 전환을 하려고 했던 시기는 항상 과거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전염병은 문명의 대전환기에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얼마 안 있어서 붕괴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전염병의 범위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전염병의 그 세계사 차원에서 문명의 전환 속의 질병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오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여태껏 한 번도 겪어오지 못했던 더 큰 병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문명의 대전환 속에 병난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 책 뒤에 살펴볼 이 천지의 그 변화 섭리, 안은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밝혀주신 우주 일련의 큰 틀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이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명의 전환이 아니라 천지의 자연 질서가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소 생소한 말씀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